네, 반갑습니다. 12월 6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. 자,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, 아까 아침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듯한 느낌이에요. 경계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,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.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와서 0.76까지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, 코스피는 0.04, 그냥 포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정 종목군들의 어떤 변동성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,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근데 지수 포인트는 그렇게까지 양호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그만큼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. 금융투자만 순매수에 나서면서 일단 대형주들 방어 쪽으로는 좀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. 2차전지 쪽에서 낙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고요. 전체적으로 좀 많이 눌렸죠.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좀 있었고요. 상승이 일어난 종목들도 약간 개별적 위주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었고요.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런 하락세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주의,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종합주가 지수 내용 보시면 음봉으로 떨어졌죠. 그러면서 안 좋게 끝났어요. 오늘 종가가 2495.38인데 오늘 저가가 2495.38입니다. 그러니까 저가로 종가가 마무리됐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오늘 분봉 상황을 보시면 마지막까지 뚝 떨어지면서, 이 막판까지만 하더라도 2500포인트 위쪽에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. 이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지선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지켜내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얘는 떨어지진 않았어요. 왜냐면 받아준 애들이 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봤을 때는 개별주들 쪽으로 약간 강세 흐름이 붙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겠습니다. 다만 이제 코스닥 쪽도 2차전지가 이제 좀 메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면 버티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그런 형태고요. 수급 한번 볼게요. 외국인들이 1400억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. 즉 외국인 매도가 갑자기 막판에 훅 늘어나면서 매도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. 물론 그 물량 대부분을 금융투자가 받아가긴 했습니다.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. 다행인 것은 그래도 코스닥 쪽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매도 규모를 꾸준하게 줄여줬다는 거고요.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조금 있겠죠.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이쪽 저쪽 매수가 다 들어갔고요. 코스피 쪽에서는 무려 2400억에 달하는 순매수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금융투자가 오늘 대부분 지수를 많이 방어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죠. 연기금은 뭐 하는 걸까요? 네,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. 시청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. 금융투자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플러스 마감. 하이닉스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매수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이 부분들은 일단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. 자동차 쪽은 오늘 다 괜찮았어요. 현대차 상승이었고요. 기아차 상승이었고, 네이버도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반면에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.28, 좀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죠. 포스코 홀딩스도 2% 가까이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좀 커졌고요. SDI도 하락세, 포스코 퓨처엠, 셀트리온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늘 하락세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. 중간 지점 들어가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. 네,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단계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죠. 자, 뒤로 넘어가면 현대중공업이 많이 빠졌고요. 하이브 오늘 엔터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, 에코프로 머티는 7% 넘게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더 나빠졌습니다. 이렇게 5일선 깨지고 내려갔을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.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저런 지금 14만원대 형성된 이런 구간들 다시 넘겨주지 못하면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. 자, 그 외에도 지금 종목들이 계속 들쭉날쭉 하는데 오늘 중공업 관련주, 즉 조선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. 금양도 오늘 13%대 썩 좋지가 않네요. 그죠? 네, 그런 모습이고요.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2차전지 쪽이 또 많이 빠졌어요. 에코프로비엠, 에코프로 이쪽이 2%대씩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가 또 저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는데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LNF는 그래도 오늘 좀 상승세 이어가면서 분위기 이어갔습니다만 위쪽 꼬리가 좀 달려있는 모습이었고요. 코스닥 쪽은 그래도 올라간 종목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쪽도 반도체 쪽이에요. HPSP, 그 다음에 엔터주 쪽, 그 다음에 로보트 관련주도 오늘 좋았죠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승 흐름 전환됐고요.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9%나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또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. 진짜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.
않았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뒤쪽 넘어가면 또 상승하는 종목 많아요. 이제 반도체 쪽이 대부분 올라가는 모습이었죠. 솔브레인, 동진 세미캠,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막 나오면서 지금 30만원대 임박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. ISC 이런 것들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고요. 그 다음에 그 엔터주 쪽에서 SM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오늘 내용만 딱 놓고 보면,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, 네,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약간 개별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특이한 점은 천보가 오늘 급하게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,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. 중국 폐렴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해 보였었던 종목군들은 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완전히 뭐 그냥 약간 단타성 물량들이 많이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겠습니다.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. 거래소 쪽에서는 506개 종목이 상승, 그 다음에 73개, 373개 종목이 오늘 하락입니다. 표면상으로는 하락 종목이 더 적어요. 상승이 더 많은 편이고요. 코스닥 넘어가시면은 1033개 종목이 오늘 상승, 그 다음에 519개 하락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상승 쪽이 훨씬 더 많은 편이죠. 지수 포지션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상승 쪽에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좌는 수익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. 자, KNS가 상한가, 파맵신, 대상이 또 다시 올라갔어요. 대상 우선주, 하나투자증권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. 오늘 상승세 유지가 됐고요. 텔레필드, YG 플러스, 태양금속 우선주 등등등 해서 이런 종목들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오늘 10% 이상 상승한 종목은 43개, 제법 많은 편이고요. 9% 이상까지 보시면은 더 많네요. 57개. 와, 이 쉬운 7개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중소형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일단은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수가 대체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. 좀 내려보시면 3.2%까지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. 오늘 지수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다 판단 드는 부분 중에 하나죠. 하락률 보시면요. 대유 플러스 하락 15%네요. 대휴림, 에이텍, 수젠텍 등등등 해서 9% 이상 하락한 종목이 우선주 2개 빼면 3개, 우선주 포함해도 5개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하락 종목의 어떤 수차나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 판단되는데 살펴볼게요. 1.59 아침보다 더 나아진 편입니다. 그래서 아니군요. 아침에는 2% 그죠. 아침에 마이너스 1%대였던 것 같은데, 네,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.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제 플러스로 넘어가 있죠. 확실히 플러스 넘어가 있고요. 잘하면은 플러스 2% 정도, 네, 안 나와도 플러스 1% 정도는 나왔을 것 같은데, 1% 이상, 지금 제 상황을 보게 되시면, 저는 2%도 넘게 나온 것 같은데요. 네, 2%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그 정도 오늘, 그냥, 대체적으로 오늘은, 네, 수익이 조금 잘 잡혀있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은,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기보다는 상승적으로 길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. 기관 쪽, 금융투자를 오늘 봐야 되겠죠? 삼성전자 순매수,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있어요. 얘네들이 받쳐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, 포스코홀딩스나 SDI, 뭐 이런 종목들도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, 규모는 여기서부터는 뚝뚝 떨어져서 크지 않습니다. 매도는 오늘 하지 않았네요. 네, 매도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기관적 총계를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LNF 뭐 등등등 되어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매도한 건 없는가 봐요. 그래서 일단은 잘 버텼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. LG전자가 요즘에 악재 검증에 계속 밀리는 모습인데 10만원은 일단 지켜줬어요. 근데 상황이 또 어떻게 계속 진행될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종목은 악재는 없는 상태라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뭐 전장 부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돌아서는 자리를 일단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. 네, 돌아서게 된다면 또 매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보실 필요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고퍼스 쪽은 매도를 던지고 봐서는 시장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레버리지하고 이렇게 매수 들어온 거 보면 시장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베팅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종목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네, 특이사항은 일단 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외국인 쪽 한번
좀 더 볼까요? 삼성전자 순매수 있었네요. 그죠? SDI, 하이닉스 매도 있는 규모가 크지 않아요. 그죠? 외국인들은 뭐 매도 규모가 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.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는데 시장이 자체적으로 약간 눌리면서 분위기만 조금 다운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배터리하고 2차전지 쪽에서 주가 떨어지면서 상승에 제한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잘 올라가는데 시장 전체가 눌리는 그런 형태,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죠. 시장은 눌리지만 계좌는 올라간다.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지켜보면서 상황을 쭉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일단은 요 정도 마무리 됐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밟고 올라가는 그런 지지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선 테스트를 당분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말 시점, 다음 주 초반 FOMC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반등이 뭐 당장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지지선을 얼마나 더 단단하게 한번 다질 것이냐, 거기에 따라서 반등 시점의 여부는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.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.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도 같이 나오고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의 포인트를 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. 네, 자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네, 편안하게 휴식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